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업분석부 최규헌 연구원입니다. 금일 제가 소개팅으로 설명드릴 종목은 범한 퓨얼셀이고요. 제가 2, 3년 후가 기대되는 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에 대한 의미는 본업 외에 신사업에 가시화되는 그런 시기가 2, 3년 후기 때문에 2, 3년 후가 기대되는 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소개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한 퓨얼셀의 사업 부문이랑 부문별 핵심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연료전지 사업부와 수소충전소 사업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연료전지 사업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잠수함용의 연료전지를 집어넣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를 제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지표 같은 경우는 잠수함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 신규 프로젝트를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국내 신규 혹은 교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것이 핵심 지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에서 독일 지멘스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핵심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의무 시장과 지원 시장이 있는데, 의무 시장 관련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 동향을 좀 주로 관심 있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로 얼마나 보급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내 이제 10kg급 제품을 이제 KS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제품 통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수소 충전소 사업 부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핵심 지표를 충전소 관련된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금액이 늘어나고 있는가, 지원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로 얼마나 많이 구축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수소 충전소 사업부 같은 경우는 업력은 짧은데 되게 빠르게 국내 3위 사업자로 올라왔고요. 국산 수소 압축기를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서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두 사업 부분을 기반으로 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수함용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선박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용 연료전지와 잠수함용 연료전지가 똑같은 종류긴 한데, 이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수소 버스, 그리고 수소 트럭, 수소 특장차 등 차량용 사업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용 신제품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 신제품을 대형화, 고용량화를 해가지고 이제 발전용 시장도 진출을 하려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박 시장 관련돼서는 메이저 선사들의 발주 동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는 수소 상용차 관련 보조금 정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방향성이 어떻게 정립이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건물용 신제품 라인업 확대에 관련된 부분은 역시 신규로 그 시장 내에 설치되는 보급량 등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사업부별 매출액이랑 영업이익 추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25년까지 제가 추정한 결과는 본업 기반으로만 추정을 했고요. 연간 21년부터 25년 CAGR 기준으로 봤을 때 25% 정도 매출액이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올해 8% 정도 이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25년에는 11% 정도로 확대되는 그림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업 외에 신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신사업이 가세될 경우에는 보다 큰 폭의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투자 포인트 설명하기에 앞서서 잠수함에 어떤 연료전지가 들어가는지, 연료전지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은 잠수함의 종류가 총 대략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은 재래식 잠수함인데, 재래식 잠수함의 경우에 디젤 엔진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이고요. 여기에 이제 AIP라는 공기 보료 추진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잠수함 같은 경우는 수중에서 활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수중 내에서 또 동력을 생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잠항 기간을 늘리는 게 이 잠수함의 성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잠항 기간을 늘리는 보조 동력으로 연료전지가 탑재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연료전지가 탑재되지 않은 재래식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잠항 기간이 2에서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연료전지를 탑재하게 되면서 2주에서 3주 정도로 잠항 기간이 대폭 향상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 잠수함용 같은 경우는 연간 200에서 250억 정도 꾸준히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의 단단한 바닥을 형성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보고 3 사업이 여전히 잔여 물량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신규 물량이 계속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뭐 인도나 호주 등 국가들과 지금 협의를 진행하면서 프로젝트 수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수함용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성장 형태가 계단식으로 매출이 성장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AIP 체계 중에서는 연료전지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이게 친환경적이라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효율이 제일 좋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이라서 보조금 정책이 영향이 크게 끼치지 않는 그냥 군수 산업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는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된 투자 포인트인데요.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의무 시장과 이제 지원 시장 두 가지가 있다고 앞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지원 시장보다는 의무 시장이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의 주요 동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건축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비율을 설정해 두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 비율을 통해 가지고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신축이나 개축이나 증축되는 건물 중에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에는 신재생 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되는 비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왜 근데 태양광도 아니고 지열도 아니고 연료전지를 사용을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타 신재생 에너지원 대비해서 공간 효율성이 엄청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디젤 비상 발전기 같은 경우도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형태로 컴팩트하고 소형화가 가능한 발전원이기 때문에 건물용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관련 정책이 진행이 되면서 규제도 공급 비율이 상향이 되면서 보다 더 보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제로 에너지 빌딩이라는 정책이 또 의무화되는 규제가 또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건물이 이제 ZEB라는 제로 에너지 빌딩 규제 관련된 인증을 받게 되면 건축 규제 같은 게 이제 완화가 됩니다. 용적률을 조금 더 올려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 아까 말씀드린 공공 건축물 등등 이제 건축물에 들어가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 상향 조정되는 것과 ZEB 정책이 연계가 되면서 건물용 연료전지 의무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건물용 연료전지 시장 내 의무 시장에서 주류로 이제 판매되고 있는 모델이 10kW급입니다. 근데 현재 범한 퓨얼셀이 판매를 하고 있는 모델은 5에서 6kW급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kW급 이제 KS 인증을 받음으로써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의무 시장 내 영향력 확대가 가능할 것이다. 본격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투자 포인트는요. 이제 수소 충전소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는 수소 충전소 부품 비중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수소 압축기입니다. 대부분 국내에 이제 도입되고 있는 압축기들은 해외에서 가져오는 수입품이고요. 이제 범한 퓨얼셀의 모회사인 범한 산업에서 수소 압축기를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내년부터 범한 퓨얼셀이 범한 산업의 수소 압축기를 도입해서 수소 충전 시스템을 이제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해외에서 도입해오는 수입산이 아니라 국산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회사에서 들여오는 거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부분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경쟁사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고 저가 수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 경쟁력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현재 올해 4월에 이제 창원의 가포 충전소를 준공을 했는데, 이 가포 충전소가 수소 버스 연계형 충전소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책과제 선정돼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신사업 중에서 수소 버스 사업이 있는데, 수소 버스 사업과 수소 충전소 사업의 시너지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래서 범한 퓨얼셀 주가가 지금까지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는 상장 후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간에 상승을 하기도 했지만, 이게 범한 퓨얼셀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을 보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벤트성으로 발생한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튀고 올라가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는 그런 이벤트에 휘둘리기보다는 잘 벌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잘 클 것이라는 그런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을 이제 투자자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범한 퓨얼셀 같은 경우 이제 공모가인 4만 원을 다시 뚫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총 4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가장 중축이 되는 잠수함용 연료전지의 신규 프로젝트, 그리고 해외 신규 프로젝트 수주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보다 빠르게 신사업 성과가 가시화되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리 수소 정책 기조가 강화되는 부분,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내 수소 정책 기조가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 이 4가지가 대략적으로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4만 원의 공모가인 4만 원을 다시 한번 터치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은 잠수함용 연료전지의 해외 프로젝트 신규 수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프로젝트 신규 수주를 하는 것은 현재 국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보고 3급이랑 이제 동일한 규모의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에서 250억 규모가 발생을 하는 게 해외 프로젝트 신규로 수주를 함으로써 또 200에서 250억이 애드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범한 퓨얼셀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앞으로도 좋은 돈 잘 벌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잘 클 것이 조금 명확하고, 그리고 그런 성장 그림을 잘 그리고 있는 수소 기업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